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지대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웹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타이머 관련된 메소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타이머 관련된 메소드는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할 함수 형태를 정의를 해놓던 혹은 일정 시간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기능을 함수로 정의를 해놓던 이러한 기능들을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동작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비동기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비동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동기 방식의 반대말은 동기 방식이고 이러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타이머 메소드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 타이머 메소드 중에 타임아웃 메소드가 있는데 먼저 set timeout 메소드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 set timeout 메소드는 두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시간으로 딱 한 번 동작하는 타이머를 생성한 다음에 타이머가 만료가 되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인자로는 함수, 두 번째 인자로는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기술을 해주고 이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을 타이머로 계산을 해서 이 해당 타이머가 다 동작이 완료가 되고 나면 첫 번째 인자로 전달했던 이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콜백 함수에 전달해야 되는 인수가 존재를 하는 경우엔 세 번째 이후의 인수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set timeout 함수는 생성된 타이머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타이머 id라고 하는 것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한 id 값을 이용해 clear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해당 타이머를 취소할 수 있어요. 또 타이머 관련된 메소드 중에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인터벌이라고 하는 계열의 메소드인데 이런 인터벌 메소드를 처음에 설정을 할 때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요. 이 set interval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밀리세컨드 단위의 이 시간으로 반복 동작하는 타이머를 생성한다는 게 아까 타임아웃 메소드 중에 set timeout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후에 타이머가 계속 완료가 될 때마다 첫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되게 돼요. 이는 타이머가 다시 취소가 될 때까지 무한정 반복하게 되고요. 콜백 함수에 전달해야 되는 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세 번째 이후의 인자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런 set interval로 지정을 해놨던 함수는 무한정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clear interva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이 set interval을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이 set interval 함수는 생성된 타이머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타이머 id 값을 반환하게 되고 이 반환한 id를 이용해서 clear interval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 타이머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타이머 관련된 메소드들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VS 코드를 여신 다음에 우리 이 브라우저 하위에 new 폴더로 03 언더바 타이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머 밑에는 new 폴더 하신 다음에 01 언더바 타이머 다시 메소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실 거고요. 이 밑에 new 파일로 01 언더바 timeout.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실게요. 자, 먼저 타임아웃 기능부터 살펴볼 거고요. 자, 브라우저를 옆에 띄워놓고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set timeout은 전역 객체인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함수형 프로퍼티인데요. 먼저 콘솔.log으로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윈도우 객체가 출력이 됐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프로퍼티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좀 전에 사용하려고 했던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여기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배울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할 때는 원래 window.set timeout 해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되고, window.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출력해 보면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윈도우에 있는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형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거고, 원래는 window.set timeout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앞에 윈도우는 전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set timeout은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콜백 함수, 콘솔.log으로 1초가 이렇게 지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두 번째 인자로는 밀리세컨 단위의 시간인데 1000이라고 하면 1초를 가리켜요. 이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1초 뒤에 이렇게 콘솔 화면에 set timeout 함수에 있는 콜백 함수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set timeout은 딱 1회로 동작을 하는 타이머를 생성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한 번만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자, 이때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사용을 할 때 이 함수 내부로 전달해야 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콘솔.log으로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3000이라고 하는 3초라고 하는 시간을 전달하면서 세 번째 인자로 문자열을 하나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머가 다 지난 이후에 해당 콜백 함수를 실행할 때 세 번째 인자로 전달했던 이 값을 첫 번째 콜백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고 콜백 함수를 동작을 시켜줘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세 번째 인자로 전달했던 게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제거를 해주는 클리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가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콘솔.log으로 나는 곧 취소될 거야 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이 콜백 함수를 2초 뒤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초 뒤에 나는 곧 취소될 거야 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1초 뒤에 동작할 내용, 그 다음에 2초 뒤에 동작할 내용, 3초 뒤에 동작할 내용.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거와 순서가 다르게 출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비동기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내용이 출력됐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set timeou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set timeout은 리턴 값이 있어요. 타이머 아이디라고 하는 걸 반환하게 되는데 뭐라고 출력되는지 콘솔에다가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타이머 아이디는 현재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함수에 타이머 아이디 값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set 타임아웃으로 설정했던 저 타이머가 즉각적으로 종료가 되게 돼요. 실행해 보면 나는 곧 취소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타이머에 있는 콜백 함수가 동작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타이머 함수 계열 중에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해야 될 때 사용되는 인터벌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타이머 메소드 하위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02 언더바 interval.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를 옆에다 띄워놓고 다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고요. 먼저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담아줘요. 그리고 set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 이 setInterval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는 콜백 함수, 두 번째 인자로는 마찬가지로 밀리세컨 단위의 시간을 전달해요. 이 밀리세컨 단위의 시간을 타이머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타이머가 지난 다음에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거를 무한정 반복을 하는 그러한 타이머 관련된 메소드예요. 자, 실행할 내용은 콘솔.log로 카운트라고 하는 걸 콘솔에다가 출력해 줄 건데, 매번 동작을 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콘솔에 1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증가하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매 1초마다 반복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러한 setInterval 함수를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 setInterval 또한 타이머 id라고 하는 걸 반환해줘요. 이 타이머 id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이 setInterval 내부에서 카운트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카운트가 5가 되면 clear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에 타이머 id 값을 넣어서 더 이상 이 타이머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줄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setInterval 함수가 동작하면서 타이머 id가 반환이 되고, 그걸 이용해 setInterval이라고 하는 거를 종료할 수 있는 clearInterval을 이용해 카운트가 5가 됐을 때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멈춰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동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setInterval이라고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 수행을 해야 될 때 사용되는데, 계속 수행될 때마다 이 브라우저에는 계속 리소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은 브라우저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럴 때 클리어 인터벌이라고 하는 걸로 셋 인터벌을 종료해 주실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타이머 관련된 함수들을 배웠는데, 이 타이머 함수들은 다 비동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동기라고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를 어싱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어싱크로노스는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씩 놓고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어라고 하는 거는 부정의 의미이고요. 싱크라고 하는 거는 same의 의미를 가져요. 또 이 크로노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이 타임이 같지 않다. 즉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 거를 비동기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랑 반대말은 동기, 즉 A라고 하는 말이 빠진 싱크로노스라고 표현해요. 보통 이 자바스크립트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실행할 수 있는 싱글 스레드 방식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태스크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음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블로킹, 작업 중단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시간이 X축에 있고요. 작업을 해야 되는 A라고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A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B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이 B라고 하는 작업은 하나의 이렇게 공간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B라고 하는 작업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 B라고 하는 작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A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행하지 못하고 멈추게 돼요. 이런 현상을 블로킹, 작업 중단이라고 하고요. 보통 동기 방식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에 실행될 태스크가 대기를 하고 있는 방식을 동기 처리라고요.
앞선 태스크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행 순서도 보장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논리의 흐름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반면 앞선 태스크가 종료될 때까지 이후 태스킹이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 비동기 처리는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음 태스크를 곧바로 실행하는 방식을 비동기 처리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X축에 시간을 놓고 A라고 하는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B라고 하는 작업을 A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 작업은 잠깐 이동한 공백이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병렬로 처리됐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고 최종적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장점으로는 태스크가 블로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태스크의 실행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A 작업 이후에 B라고 하는 작업이 수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A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B 작업이 먼저 수행되고 A 작업이 나중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논리의 흐름대로 코드를 따라갈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꼭 써야 될 때는 비동기 처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런 비동기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었던 set 타임아웃이라던가 set 인터벌 혹은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보통 백엔드하고 같이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요청들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동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비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함수 A가 호출되고 함수 B가 호출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러한 콜 스택에 함수 A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하고 함수 A에서 B를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함수 C라고 하는 걸 동작을 시켜요. 이 함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이 공간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이러한 자료 구조인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따라 콜 스택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콜 스택의 특징은 C라고 하는 게 먼저 종료가 되지 A라고 하는 게 먼저 종료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자,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C가 다 작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B 작업이 완료될 수 있고 A 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 되면서 블러킹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러한 스택을 딱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싱글 스레드이고 멀티 스레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스택이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함수 D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함수 E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멀티 스레드가 가지는 장점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몇 가지 API들을 따로 보관하고 실행시키는 이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방식을 고안을 해냈고 예를 들어 콜스택에서 이렇게 뭔가 함수가 호출되고 그 안에 set timeout과 같은 이런 비동기 함수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여기에 있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웹 API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이 save timeout이라고 하는 건 콜스택에서 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도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웹 API는
이쪽에 작성을 해놨던 이 함수를 테스트 Q라고 하는 이곳에 밀어넣게 되고 여기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콜스택이 비워졌을 때 콜스택으로 푸시를 하면서 그때 이후에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콜스택에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면서 먼저 실행이 되고 set 타임아웃으로 등록된 함수가 잠깐 뒤에 다시 들어가고 실행되는 방식이라 set 타임아웃 함수를 먼저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동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러한 비동기 방식을 코드로 좀 더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테스트 Q, 이게 어떤 의미냐면 set timeout은 set interval과 같은 비동기 함수에 콜백 함수 또는 이벤트 핸들러가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영역이에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영역이고 또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콜스택에 현재 실행 중인 컨텍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태스크 큐에 대기 중인 함수가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콜스택이 비어 있고 태스크 큐에 대기 중인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벤트 루프는 순차적으로 태스크 큐에 대기 중인 함수를 콜스택으로 이동시키면서 콜스택에 이동된 함수가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비동기 함수인 set timeout의 콜백 함수는 태스크 큐에 푸시가 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콜스택이 비게 되면 즉 다시 말해 전역 코드 및 명시적으로 호출된 함수가 모두 종료가 되게 되면 콜스택에 그때서야 푸시가 돼서 실행되는 방식이고요.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은 이 브라우저가 아닌 브라우저에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에요. 이런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절대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브라우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저 웹 API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과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는 멀티 스레드 방식인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정말 코드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타이머 밑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요. 02 언더바 어싱크로노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하위에는 뉴 파일로 01 언더바 synchronous.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실 거고요. 자, 먼저 브라우저를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고 우리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먼저 동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코드로 살펴볼 건데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드시고 펑션 슬랩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인자로는 함수를 전달받고 두 번째 인자로는 딜레이를 시킬 시간을 전달을 받을 거예요. 자, 딜레이 until이라고 하는 변수에 date.now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저장하고 여기에 딜레이라고 하는 저 시간을 전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해준 다음에 언제까지를 딜레이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 함수를 이용해 date.now 이 현재 시간이 딜레이 until이 되기 전까지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무의미한 루프를 동작하게끔 해주고 레이어엔스로 전달받은 첫 번째 인자인 함수를 실행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펑션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콘솔.log으로 실행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리고 펑션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는
콘솔에 바로 실행하고 싶어요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함수 바깥에서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 거예요. 이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는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로 전달하고 3000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달을 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3초 뒤에 이렇게 실행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실행해보면 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실행을 하고 싶지만 실행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슬립 함수가 여기에서 딜레이가 걸렸기 때문에 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실행되지 않고 이 딜레이 함수가 호출된 이후에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게 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먼저 실행된 이후에 이후 작업은 블러킹이 발생을 해서 늦게 실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슬립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보통 비동기 처리로 많이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엔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우리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set timeout에 딜레이라고 하는 위에 만든 저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는 3000이라고 하는 시간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잠시 주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3초 뒤에 이렇게 실행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바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set timeout은 별도로 웹 API 영역에 저장되고 태스크 큐 쪽에 옮겨진 이후에 콜 스택으로 이동하는 방식, 즉 이벤트 루프대로 동작을 하는 동안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는 먼저 실행이 돼서 콜 스택에서 실행이 돼서 이미 스택이 비워지고 그때 이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은 바로 실행하고 싶어요가 먼저 동작을 한 뒤에 3초 뒤에 실행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콜백 함수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던가 혹은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함수가 실행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이런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또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즉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지만 동작하는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비동기는 자바스크립트가 동기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싱글 스레드의 단점을 극복을 해놓은 거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